세포 외, 세포 내. 대답이 없어. 오늘은 세포 내 많고, 어떤 기능을 할까요? 중요한 기능. 생각나는 대로. 왜 대답을 안 하시어요? 신경근개 활동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 내 삼투압, pH 농도 맞죠? 어떻게 세포 외에 하이드로젠 수소이온이 많아지면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하이드로젠 이온을 세포 내로 데리고 들어오고 세포 바깥으로 포타시움 이온을 내보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심장, 하트, 리듬에 중요해서 과농도로 들어가게 되면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잘못하면 심정지,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랬고요. 동물들을 안락사시키거나 사람들 사형시킬 때 고농도의 포타시움 이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주 작은 범위 내에서 그죠? 3.5에서 한 5.0의 미리 이퀴발런트 리터당 아주 작은 농도에서 조절이 되는 이온이에요. 나중에 왜 신경근 활동이 중요하냐 얘기가 나올 건데 전기생리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얘들이 활동 전압을 끝내놓고 안전막 상태에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을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포타슘이에요. 물론 액션 포텐셜을 만들 때 계시는 소디움이 가장 중요하지만 안정막 상태에서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을 유지할 때는 포타슘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포타슘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슐린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콜로라이드는 항상 누구랑 같이 쫓아다닌다고 했죠? 짝이 누구라고 그랬죠? 소디움. 다련이의 짝은 누군가? 우리 동환이의 짝은 누군가? 설마 CC는 아니겠지? 둘 얘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각각 얘기하는 건데. 동환이 CC인가? 동환이 오늘 얼굴을 안 보여주는 거 보니까 어디 딴 데가 있나 보네. 과대는 좀 얼굴을 비춰줬다는데. 응? 강동환 집이 맞아? 상태가 안 좋아. 나도 별로 안 좋아. 항상 소디움하고 같이 조절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포 외에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HCl 형태로 위에서 존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적혈구하고도 관계가 있었어요. 그죠? 바이카보네이트와 전기적으로 클로라이드를 교환하는 상황을 말씀드렸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 칼슘은 주로 99%가 저장이 돼 있죠. 어디에 저장돼 있어요? 그쵸. 치아하고 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가 플라즈마에 돌아다니거나 근육세포 안에 있는 사코플라즈믹 렌티큘럼에 있다고 그랬고요. 걔를 조절할 때 쓰이는 펌프는 ATP가 필요한 칼슘 펌프라고 얘기했고요. 중요한 거 역할 세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칩시다. 순서대로 뭐 할 때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 쪽에서는 얘가 근수축에 뭐로 작용한다고? 트리거.
그 다음에 뭐예요? 뉴로머스큘라 정션에서 엑스터널 터미널 부분에 있는 볼테이지 게이티드 칼슘 채널이 액션 포텐셜을 만나면 문이 열려요. 그럼 세포 바깥에 많은 칼슘이 엑손의 터미널 쪽으로 기어 들어와요. 그러면서 베이지클을 갖다가 엑손 터미널에 다다다닥 붙여둡니다. 그럼 베이지클 안에 있는 뭐를? 뉴로 트랜스미터인데 어떤 트랜스미터를 릴리즈할 때 도와주죠? 집에 가봐 아세틸콜린을 분비하게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모터 핸드 플레이트에 아세틸콜린 리셉터를 열고요. 아세틸콜린 리셉터가 열리게 되면 소디움이 근육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탈근육 디폴라리제이션이 여기저기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합이 모여지면 액션 포텐셜을 만들게 되고 그 액션 포텐셜이 T튜브를 통해서 세포 안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T튜브 옆에 있는 사코플라즈믹 렌티큘럼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칼슘이 농도 차이에 의해서 밖으로 튀어나와요. 그러면 칼슘이 누굴 만나요? 여기까지는 안 했구나. 그래도 그냥 기억해 주세요. 트로포닌을 만납니다. 그 트로포닌이 트로포마이오신의 모양을 변경시켜요. 그러면서 액틴의 바인딩 사이트가 노출이 되면 마이오신 헤드가 에너지를 가진 상태로 수축을 하게 됩니다. 슬라이딩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ATP와 마그네슘이 붙어서 그 수축을 풀어주죠. 그러면 원상태로 복귀가 되고요. 다 쓴 칼슘은 다시 고농도의 사코플라즈믹 렌티큘럼으로 ATP를 사용해서, 즉 칼슘 펌프를 사용해서 원위치시켜주면 수축이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뉴로트랜스미터 릴리즈 해주고, 그 다음에 블러드 클럿, 오징어, 갑오징어 뼈를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컨드 메신저 역할을 한다. 세컨드 메신저 4가지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칼슘은 항상 뭐랑 짝꿍을 이기기가 쉬워요. 세포 내에서 산염기 밸런스에 중요한 어떤 애랑 짝꿍하기가 쉽다고? 그렇지. 인산 포스페이트랑 짝꿍하기가 쉬워서 걔들이 쓸데없이 칼슘이 돌아다니다가 세포 내에 인산과 만나게 되면 뼈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량금 중에 인산 포스페이트가 많아서 얘들을 많이 먹게 되면 왜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는지, 뼈가 약해지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다음 칼슘을 조절하는 호르몬은 3개가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사이로이드에 있는 칼시토닌, 얘는 혈중의 칼슘 농도를 높여놨죠. 맞죠? 잘했어요. 그 다음에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은 뼈를 팔아. 그래서 뭐로 해요? 칼슘 농도를 높이죠. 그 다음에 비타민 D3의 나중에 변형형인 칼시트리올은 어떻게 된다고? 칼슘 농도를 혈중에 높이고 GI 트랙에서 흡수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파라사이로이드 칼시트리올은 높이는 거, 칼시토닌은 낮추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파라사이드 호르몬과 칼시토닌과 다른 점, 칼시트리올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포스페이트는 인산 칼슘 형태로 많이 존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칼슘하고 같은 메커니즘으로 조절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마그네슘의 중요한 역할 어떤 게 있어요?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해 볼까요? 얘가 근을 수축할 때 필요해요? 이완할 때 필요해요? 이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엔자이매틱 리액션, 효소 반응에 겁나 많이 작용을 해요. 그 다음에 소듐, 포타슘 펌프를 작동할 때 도움을 준다고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정리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어서 저 안지오텐신 얘기 하다 말았구나. 안지오텐신은 어떤 때 작동한다고 했죠? 답이 없으시네. 그림 하나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아는 것 같은데. 우선 안지오텐신 수분이 부족할 때, 안지오텐신은 우선 혈압이 떨어질 때라고 말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교감신경계에 작용이 있을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극주권 안지오텐신 2는요. 우선 블러드 플레셔가 떨어지고 교감신경계가 자극됐을 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자극을 받는 데가 어디냐? 리셉터는요. 유타 글로몰러스 어페러투스라고 해서 JG 사구체 옆에 있는 세포에서 그거를 감지를 해요. 그러면 어디서 컨트롤 센터는 똑같이 얘가 되겠죠. 어페러투스. 그래서 뭘 분비해? 어디서 분비해? 레닌이 키드니에서 분비가 된다. 그러면 레닌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안지오텐시노겐이 간에서 만들어서 비활성 상태로 블러드에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애요. 그거를 레닌하고 만나게 되면 안지오텐신 1이 되고 얘도 아직까지는 비활성 상태입니다. 안지오텐신 1이 안지오텐시노겐 컨버팅 엔자임을 딱 만나요. 그렇게 되면 안지오텐신 2가 되고 이때부터 액티브화가 상태가 되고요. 1개, 2개, 3개, 4개의 작동을 합니다. 4개 하니까 딱 문제가 벌써 만들어졌죠. 안지오텐신의 이펙터입니다. 얘들이. 그래서 전신에 블러드 베슬을 갖다가 수축시키죠. 바소 컨트릭션 시킵니다. 뭐 하려고? 말초혈관의 저항을 높인다. 말초혈관의 저항을 높이면 당연히 혈압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GFR, 사구체 필추레이션을 줄여준다. 어떤 방법으로 줄이냐면 들어가는 에이퍼런트 아테리올리를 갖다가 컨트릭션 시키면 지나가는 혈액의 양이 줄어드니까 필추레이션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혈관 옆에 있는 혈관 주변 세포들도 똑같이 수축을 해요. 그러면 혈관들을 다시 눌러주게 돼서 똑같은 수축 효과가 나타나서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나가는 볼륨을 줄이게 되고 압을 갖다가 유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이포살라무스에다가 명령을 내리죠.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 ADH를 분비하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은 어디를 건드리냐면 바로 ADH를 분비하는 게 아니라 하이포살라무스의 더스트 센터를 갖다가 액티베이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니? 플루이드 갖다가 인테이크하는 것을 증가시키고요. 그래서 블러드 볼륨과 블러드 프레셔를 갖다가 증가시킬 수가 있고요. 또한 부가적으로 ADH를
분비하라고 하이포살라무스에서 명령을 받죠. 그러면서 볼륨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린 아웃풋을 줄여서 볼륨을 갖다가 메인테인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아드레날 코텍스에 명령을 내려요. 알도스테론을 분비하고, 그래서 뭐하냐? 알도스테론의 분비량을 늘려요. 어디서? 아드레날 코텍스. 그래서 뭐하니? 블러드 볼륨, 유린의 아웃풋을 줄여서 블러드 볼륨을 갖다가 메인테인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의 안지오텐신 2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와우,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한다는 걸 들었으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다시 정리 다 했고요. 오늘 할 것도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앞쪽으로 가서 여기까지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했고요. 그래서 얘가 작동을 시키는 게 더스트 센터를 갖다가 작동을 시켜서 어떻게 하이포살라무스에 있는 더스트 센터죠. 그래서 뭘 하게 해줘요? 인테이크를 높여주고 그래서 블러드 볼륨과 프레셔를 갖다가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하이포살라무스의 더스트 센서를 건드리기도 했지만 하이포살라무스와 아드레날 코텍스를 자극해요. 그래서 포스테리어 피튜이터리 글랜드의 ADH를 분비하는 것을 자극합니다. 그 다음에 아드레날 코텍스의 알도스테론을 갖다가 분비하도록 촉진을 하지요. 포스테리어 피튜이터리 글랜드, 다른 말로 뉴로 하이퍼피디스에서는 ADH와 뭐가 분비되죠? 옥시토신, 오케이. 자궁수축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분비합니다. 부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만약 이제 이런 작용을 해서 항상성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블러드 플레셔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네거티브 피드백 시스템에 의해서 다시 안지오텐신2 레닌의 분비를 떨어뜨리게 되면서 조절을 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림까지 해서.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 그림이 전반적인 안지오텐신2의 역할을 정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물론 어디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극 조건이 뭔지, 그래서 얘들이 안지오텐신2까지 변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표적기관에서 하는 역할, 그림으로 기록해도 되고요. 기억해도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대충 5가지 문항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 5가지가 볼 수 있습니다. 수아 이해했습니까? 오늘은 다들 상태가 안 좋은 것 같군요. 지원 이해했어요? 네. 예. 용섭 이해했어요? 예. 현석 이해했어? 현석은 천천히 이해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가 안티다이유레틱 호르몬 ADH예요. 우선 ADH가 하는 일은 뭐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물 흡수, 이제, 물 재흡수에 맞습니다. 얘는 어디서 분비되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방금 전에 얘기했네? 어디서 분비된다고 그랬죠? 뇌하수 후엽에서 분비되는 거예요. 분비하라, 분비하라. 그럼 어디서 만들까요? 와, ADH는 어디서 만들어요? 분비하라, 분비하라는, 피추이트리 그랜드 포스테리어고요. 유로 하이퍼피지스고요. 어디서 만들죠? 합성은? 요거는 어디서 만드냐면 하이포살라무스에서 합성을 하고요. 포스트리어 피추이트리는요. 분비하라 분비하라 하고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강동원이 오케이. 그래서 얘들은 자극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ADH 분비량이 많아지게 되고요. 다른 말로 바소프레신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어떤 거랑 똑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냐면 안지오텐신 2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안지오텐신 2가 혈압이 떨어지면 거기에 반응해서 분비가 돼요. 그리고 시상 하부에 있는 수용체와 안지오텐신 2가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ADH는 세 가지 형태의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죠? 뭐 하려고? 체액을 갖다가 리테인 하려고. 소변을 안 만들려고. 그래서 하이포살라무스에 안지오텐신 2가 달라붙어도 작동을 하고요. 그죠? 이때는 어떤 때야? 안지오텐신 2가 어떤 때 나온다고 그랬지? 블러드 프레셔가 떨어질 때 반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트리아, 에올타, 캐로티드에 있는 아트리들 있죠. 그런 애들이 스트레치가 덜 되는 거야. 늘어나지가 않아. 그 얘기는 혈압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볼륨이 적어졌다는 얘기예요. 혈액 볼륨이. 그거를 감지합니다. 그래서 덜 늘어났어. 그때는 볼륨이 줄어든 거야. 볼륨이 줄어졌다는 얘기는 혈압이 떨어졌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신경 신호를 어디서부터 받냐면 바로 리셉터라는 애들부터 받아요. 압을 감지하는 기관이죠. 그러니까 아트리아, 에오타, 카로티드 아트리에 있는 바로 리셉터가 블러드 볼륨이 줄어들게 되면 스트레치가 줄어들게 돼요. 그걸 감지해서 어디로 보내요? 하이포살라무스한테 꼰질러요. 야, 혈액 부족해. 덜 늘어났어. 라고 하면 또 ADH가 나오는 거고요. 캐멀 리셉터 어디에 있는 하이포살라무스는요. 온갖 측정기구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혈액에다가 이렇게 꽂고 있어요. 검침기를. 그런 다음에 지나가는 혈액의 pH가 어떤지 또한 오스모랄리티가 어떤지 뭘 통해서 캐머 리셉터를 통해서 감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스모랄리티가 여기서는 ADH가 작동을 하려면 높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형우 어떻게 돼야 될까? 오스모랄리티가 3첩이 낮아야 될까?
ADH가 분비되는 거는 뭐가 필요할 때 분비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할 때? 물이 부족해야 되죠.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건더기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죠? 아, 일전에 책이, 그치, 맞아요. 오, 형우가 갑자기 탁 나타나가지고 정답을 얘기했어요. 아, 일전에 우리가 물을 마시게 되면 블러드 볼륨은 높아진다고 그랬어요? 낮아진다고 그랬어요? 볼륨은 높아지고 혈압도 높아지죠. 그죠? 하지만 물을 마시게 되면 뭐는 낮아져요? 삼투압은 낮아지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시상하부에 있는 하이포살라무스에 있는 케모리셉터는요. 케모리셉터는 이그 하이포살라무스 주변에 혈관들이 많거든요. 그 혈관 어디 귀를 제가 말씀드렸죠. 귀를 정확하게 꼬챙이를 쫙 이렇게 꼬챙이를 말하거든요. 꼬챙이를 그대로 확 깊하게인데 쫙 뜨게 돼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은 그 맨 가운데 우리 브레인 맨 가운데 시상 하부가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혈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귓속 체온계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주변 하이포살라무스가 이제 그런 조절을 할 건데 그 주변의 혈관 온도를 귓속 체온계가 정확하게 측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투압 농도 오스모라이트가 올라가는 것을 내가 디텍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농도가 높다. 물을 좀 높여라. 물을 좀 내보내지 말고 높여라. 수분 섭취를 높여라. 그래서 ADH를 분비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블러드 볼륨과 혈압과 그 다음에 오스모랄리티 이 세 가지 관계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물이 들어오게 되면 체액이 우리가 물을 많이 먹게 되면 볼륨 올라가고 블러드 프레시도 올라가지만 오스모랄리티는 반대로 낮아지게 됩니다. 또 시간 되겠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극들이 ADH를 갖다가 분비하게 하는지 이 세 가지도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수아 이해했습니까? 한정 이해했어요? 오케이. 유리 이해했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제가 누굴 꼭 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랜덤으로 하는 거니까 나는 모를 것 같아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냥 우리 참가자 보이는 대로 그냥 랜더마이제이션 했습니다. 그래서 ADH가 이제 혈액을 따라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변화를 시켜요. 뭘 변화시키느냐? 하이포살라무스에 있는 더스트 센터를 변화 자극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히데니에서 물을 재흡수하는 걸 증가시키게 되고요. 결국은 하이포살라무스에 있는 갈증 증출을 자극해서 수분을 섭취하게 되면 뭐가 늘어난다고 그랬죠 우리가?
블러드 볼륨, 혈압을 높이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네프론의 끝에 있는 컬렉팅 덕에 아쿠아포린이 있어요. 아쿠아포린은 물을 또 수송하는 통로라고 얘기했죠. 얘들이 숫자를 늘려요. 뭘 자극해서? 페리페럴 셀이라는 으뜸세포라는 애가 아쿠아포린을 갖고 있는데 얘 숫자를 늘려. 그래서 물을 많이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만드는 거 줄여요. 소변 만드는 양을 줄이게 되고 블러드 볼륨과 혈압은 높이는데 뭐는 낮춰줘요? 블러드 오스모라이트는 낮춰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겁나 많은 양이 분비가 되면은 겁나 많은 양의 고용도의 ADH가 분비가 되면은 전신의 블러드 베스를 바소 컨트리션 하게 됩니다. 요거는 뭐랑 똑같아요? 안지오텐신 2와 기능이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초 저항이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시스테믹 블러드 프레셔를 높여주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ADH와 안지오텐신 2의 기능을 항상 같이 비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극 조건 안지오텐신 2, 그 다음에 낮은 블러드 볼륨, 그 다음에 오스모랄리티가 증가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디서? 하이포살라무스에 자극이 전달이 되고요. 리셉터로. 그럼 애들이 하이포살라무스를 자극하게 되고 하이포살라무스는 또한 포스테리어 피추이트리 글랜드를 자극해서 ADH를 분비합니다. 그래서 하이포살라무스에서 포스테리어 피추이트리 글랜드로 얘기를 해요. ADH 분비. ADH가 나왔죠. ADH는 표적기관이 어디니? 다시 하이포살라무스로 가서 더스티 센터를 갖다가 자극해요. 그래서 물 빨리 처먹어 라고 명령을 내려서 블러드 볼륨과 프레셔를 갖다가 높여주게 되고요. 키드니를 가서 컬렉팅 덕에서 뭘 재흡수해줘요? 물을 갖다가 재흡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소변량을 줄이고 그래서 블러드 볼륨과 그다음에 오스모랄리티를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많은 양이 분비가 되면 바소프레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렇게 표의 하나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지오텐신 2와 비교해서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구나 라는 거. 나가야 되는 물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메인테인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나가야 되는 오줌으로 소변까지 네프론까지 왔는데 얘가 원래 나가야 돼. 근데 나가질 않은 거예요. 어디서 더 데리고 들어온 게 아니죠. 그치? 데리고 들어온 게 아니라 못 나갔지. 그러니까 메인테인. 오케이? 다른? 물을 마시게 되면 볼륨이 늘어나지만, 그죠? 오케이. 이해했어요. 다른 친구들 이해했죠? 다음. 와우. 드디어 나왔네. ADH와 안지오텐신 2의 이런 효과를 비교하고 대조해 보래요. 같은 게 뭐고 틀린 게 뭐고. 우선 둘 다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하나 기억나시죠? 뭐예요? 기본적으로 안지오텐신은 뭐라는 거야? 가속 컨트릭션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DH 호르몬이 다량으로 분비되면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ADH의 별명이 뭐라고?
가소 브레신이라고 얘기했었죠. 가소 브레신. 그러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말초 혈관에 바소컨트리지 되면 저항이 커져서 뭘 높여줘요? 혈압을 높여주게 되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ADH나 안지오텐신 2나 사구체 여과율을 갖다가 떨어뜨리게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소변량을 덜 만들게 되죠. 혈압 증가 많습니다. 그리고 ADH 같은 경우에는 소변을 물을 갖다가 재흡수해줘서 유지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둘 다 뭐로 해줘요? 하이포살라무스의 thirst 센터를 갖다가 자극하죠. 그리고 안지오텐신 2는 또한 ADH를 분비하고 알도스테론을 분비하라고 자극할 수가 있죠. 그게 좀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안지오텐신은 다른 점이 간접적으로 ADH 분비와 알도스테론을 분비하도록 해줍니다. 다른 점, 같은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제인 이해했어요? 우리 예진이 이해했나? 오늘은 다 반응이 느린 날이구나. 지우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상 리뷰입니다. 다이아베트, 다이아베트,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다이아베트 멜리투스라는 게 들어봤죠? 다이아베트 멜리투스. 당뇨, 그쵸? 다이아베트 인시피두스예요. 인시피두스. 이게 뭐지? 인시피두스는 우리말로 하면 요붕증이에요. 요붕증. 멜리투스는 다이아베트 멜리투스 DM은 당뇨고요. 다이아베트 인시피두스는 요붕증이라고 얘기해요. 요붕증. 이거는 한 10,000명당 한 3명 정도가 발생하는 건데,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뇌하수체 옥시토신하고 ADH라고 그랬죠. 이 요동증은요,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를 너무 적게 분비를 하거나, 혹은 ADH가 네프론에 가서 그거를 재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는 질환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변을 재흡수를 못하고 그냥 내버리죠? 내보내죠? 그렇지. 다 내보내게 되죠. 그래서 소변의 양이 엄청 많아지게 되는 병입니다. 하루에 20리터까지도 내보낼 수 있대요. 우리가 소변으로 내보내는 게 다 어느 정도라고 얘기했죠? 필수로 내보내는 거 500ml, 그 다음에 조절해서 내보내는 게 1000ml에서 1.5리터 정도밖에 안 나가죠, 그죠? 근데 얘는 20리터예요. 와우. 엄청난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니까, 체중 조절이 엄청 잘 되겠네, 그죠? 농담입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 중에 점 수학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 친한 친구가 짝꿍이 자꾸 수업 시간에 화장실, 소변 말았다고 화장실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 친구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너 땡땡이냐? 라고 얘기했어요. 아,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오늘 점심 시간 후나 전에 제가 아를 한 잔 사겠습니다. 땡땡이냐? 라고 얘기했어요. 아, 초성 문제 나갑니다. 초성 문제. 초성 문제. 네. 너냐? 라고 했어요. 땡땡. 보이시죠? 제가 보낸 거. 아, 여기다 또 할게요. 너 짜샤, 너 지긋, 니을, 냐? 라고 얘기했어요. 냐, 냐, 이렇게. 냐! 뭐라고 할게요? 커피 먹고 싶지도 않고, 졸리기도 하고. 아, 정답 5초 세겠습니다. 하나, 둘, 소변을 자주 보러 나갔어. 근데 이라고 했어. 땡. 예! 창준이. 오케이. 첫 번째 답. 창준이 학생은 지금 어디지요? 학교인가? 아, 아깝네. 그럼 꼭 대면 강의 시작할 때 나한테 하나 비추셨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뭐라 그랬냐면 그 선생님이 야, 너 똑같이 얘기해. 이 새끼 너 조르냐? 네, 조르냐? 그랬어요. 조르냐? 조르냐?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 틀린 거죠, 그죠? 조르는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한바탕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 대답이 더 웃겼어요. 선생님 그거 그때 쓰는 말이 아닌데요.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무 소변을 많이 들어가면 너희 몽중이냐? 라고 얘기했던 게 정답이겠죠. 잠깨라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알도스테론. 알도스테론은요 아드레날 코텍스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분비하도록 하는 자극은요 안지오텐신 2나 혹은 소디움이 감소되거나 포타슘이 늘어났을 때 일어나요. 그 얘기는 소디움은 재흡수를 해주고 늘어난 포타슘은 내보내려고 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조절하려면 어떤 애가 사용돼야 될 것인지를 알 수 있죠. 어떤 애가 사용돼야 될까요? 소디움하고 포타슘 두 개 들어가는 거 있어요? 소디움, 포타슘, 펌프밖에 없죠. 그쵸? 그쵸? 그 숫자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알도스테론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미네랄로 코르티코이드라고 얘기해요. 미네랄로 코르티코이드,
미네랄로 코티코이드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아드레날 코텍스에서 분비되는 것들은요, 스테로이드류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미네랄로 코티코이드하고 또 하나 어떤 게 분비가 되냐면 글루코코르티코이드 게 분비돼요. 얘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 얘가 흔히 얘기하는 얘를 우리 체외에서 합성하면은 걔가 스테로이드가 돼요. 스테로이드는요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는 애라 우리 몸에 염증이 있을 때 진짜 따봉. 그리고 우리 몸을 뭘로 만들어주냐면 슈퍼맨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네랄로 코티코이드는 알도스테론이라고 얘기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디움과 물의 흡수를 도와주고 포타슘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애입니다. 그래서 블러드 플라즈마로 스테로이드 호르몬, 다른 말로 미네랄로 코티코이드를 갖다 분비해 미네랄로 코티코이드는 또 알도스테론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미네랄로 코티코이드가 혹은 알도스테론이 키드니의 코텍스에서 분비가 돼서 혈장으로 돌아다니다가 다시 키드니의 으뜸세포라는 애가 있어요. 프린시플셀과 얘들이 만나게 되면요 하는 일이 뭐니? 소디움 포타시움 펌프의 숫자를 늘려요. 그래서 뭘 해요? 물과 소디움의 재흡수를 증가시킵니다. 어제 리업섭션과 세크리션과 필트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그죠? 하구체 역할을 하면서 네프로를 설명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필트레이션과 세크리션은 소변의 양을 늘리는 과정일까요? 줄여드리는 과정일까요? 늘리고, 그죠? 리업섭션은 소변의 양을 줄이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필트레이션, 세크리션, 리업섭션이 네프론에서 그 아테리올리와 그 튜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이 화살표가 어디로 되는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증가시키지만 이 포타슘은 어떻게 돼요? 세크리션하고 그 다음에 에크리션을 갖다가 증가시키게 돼요. 다음 중 알도스테론이 네프론에서 한 역할로 또는 액션으로 틀린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변 나가는 걸 줄여. 그래서 뭐예요? 블러드 오스모랄리티를 유지해요. 왜 유지를? 소디움과 물이 같이 들어와서 오스모랄리티가 갑자기 확 늘어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륨이, 혈압이, 소디움과 포타슘 이런 것들이 농도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알도스테론의 분비가 줄어들게 돼서 항상성을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흡수되는 소디움과 물의 양이 같기 때문에 삼투압 농도가 그닥 많이 변하지 않고요. 칼륨 배출이 증가를 하지요. 여기서 칼륨 배출이 증가하죠.
증명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일반적인 상태고요. 만약에 우리 몸의 pH, 즉 하이드로젠 이온이 늘어났어. pH가 떨어졌어. 그때는요. 포타슘이 나가는 게 아니라 뭐가 나가요? 하이드로젠이 빠져나가요. 어차피 소디움 대신에 소디움 양이온을 갖다가 재흡수했잖아. 근데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포타슘을 내보내야 되는데 pH가 떨어졌어. H이온이 많아졌어. 그럴 때는 뭘 내보낸다고? 칼륨 말고 하이드로젠 이온을 내보낼 수 있어요.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뭘 조절하는 거야? 네프론에서, 키드니에서 산염기 밸런스도 조절할 수가 있다. 이해하셨죠? 다음. 문제 나온다. 와우. 알도스테론, 미네랄로 코르티코이드의 분비를 갖다가 분비하는 방아쇠가 되는 세 가지 자극이 뭘까요? 오늘은 요 문제만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뭘까요? 혜민아, 뭘까요? 안지오텐신 2, 오케이. 하나 나왔어요. 채연이가 잘못했습니다. 안지오텐신 2. 그 다음에, 그러면은, 알도스테론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그렇죠. 소듐이 떨어졌을 때, 오케이. 포타슘이 증가됐을 때. 그래서, 얘가 분비되거나, 혹은 소듐이 줄어들거나, 포타슘이 늘어났을 때 자극을 받아서 알도스테론의 분비가 진행됩니다. 잘 이해하고 계신 걸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얘기한 이 세 가지 안지오텐신 2, ADH, 그 다음에 알도스테론과 정반대 작용을 하는 아트리얼, 그죠? 나트리우레틱 펩타이드 AMP는 앞에서 얘기한 것과 정반대의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얘는 어디서 분비하냐면 심방에서부터 분비가 되는 특이한 애입니다. 그렇다니까 심방에서 뭘 느끼냐면 스트레치가 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스트레치가 볼륨이 증가하고 압이 증가하면 많이 스트레치가 되니까 혈압이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하죠. 그러면 너무 높아졌어라고 해서 뭘 해요? 소듐과 물을 바깥으로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